또 리쥬란이 워낙 유명하니까 이렇게 해달라고 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실제로 또 했을 때 막 효과가 엄청 좋은 분도 있지만 좋지 않은 경우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하시면 효과를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조금 효과가 본인이 기대하는 만큼 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은 리쥬란 요즘 진짜 많이 맞잖아요. 많이 맞죠? 네. 궁금해서 질문을 좀 가져와봤습니다. 리쥬란을 요즘 거의 만병통치약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피부의 만병통치약? 네, 리쥬란이 뭔가요? 리주버네이션 한다는 개념으로 리쥬란이라고 했는데 리쥬란이 PN이라고 해서 폴리뉴클레오타이드예요. 우리가 과학 시간에 뭐 DNA, RNA 배웠잖아요. 이 DNA 핵산을 폴리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젤화 형태로 조금 고분자로 만들어 놓은 게 리쥬란이거든요. 결국은 리쥬란 주사를 맞는다는 거는 핵산 주사를 맞는 거고, 핵산 주사를 맞는다는 거는 핵산에서 아미노산 단백질로 가는 거잖아요. 우리 몸에, 우리 피부에 단백질을 만들어주는 그런 과정을 도와주는 성분이 리쥬란이죠. 그러면은 주베룩이랑 리쥬란 이거를 많이 비교를 하시잖아요. 근데 뭐 다들 알기로 주베룩이 좀 더 싸고 뭐 리쥬란이 좀 더 효과가 좋고 뭐 이런 느낌으로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정확한 차이가 어떤 걸까요? 그 리쥬란하고 주베룩은 적응증이 다른데, 그래서 만약에 주베룩 적응증자가 리쥬란을 맞으면 효과가 없겠죠. 그거를 잘 생각하고 맞으셔야 되는데, 리쥬란은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들어가서 조금 콜라겐을 만들어주고 보습을 하고 촉촉하게 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하면, 주베룩 같은 경우에는 주베룩이 PDLLA거든요. PDLLA는 폴리, 그리고 D하고 L 타입의 그 다음에 락틱 애시드예요. 이게 뭐냐면은 옥수수 전분가루에 만들어서 고분자로 만들어 놨고, 그거를 피부, 진피층이나 조금 더 깊게 주입했을 때 안에서 콜라겐을 자극해주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결국은 자연스러운 볼륨과 그리고 탄력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주베룩이고, 그 다음에 리쥬란 같은 경우에는 재생과 항염증과 그리고 보습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품이기 때문에 적응증이 다르겠죠. 그러면 리쥬란 종류가 많던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힐러랑 뭐 I랑 HB랑 S랑? 네, S랑. 그쵸. 그러니까 리쥬란은 리쥬란 힐러예요. 보통 이게 리쥬란 힐러에 PN, 폴리니콜레오타이드가 들어가 있잖아요. 폴리니콜레오타이드가 증류수 주사액에 2%가 들어가 있는 게 리쥬란 힐러예요. 우리가 보통 맞는 그 리쥬란이고요. 그 다음에 리쥬란 I는 PN 1%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눈 주변에는 아무래도 점도가 높으면은 조금 패퓰, 그러니까 엠보가 더 많이 생길 수도 있고 아플 수 있잖아요. 그래서 1%짜리로 만든 게 리쥬란 I, 그리고 리쥬란 HB는 힐러 부스터라는 개념으로 리쥬란 2%의 PN에다가 HA, 그러니까 히알루론산, 비가교 히알루론산하고 그 다음에 리도케인이 들어가 있어서 조금 덜 아프게 만들어 놓은 그런 게 리쥬란 힐러 부스터, 리쥬란 HB고요. 리쥬란 S는, 이 S는 스트릭트의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쥬란보다 조금 더 농도가 높고 점도가 높게 해서 흉터 같은 데 있죠. 여기에다 넣어서 조금 슬로우 릴리징 되도록 만들어 놓은 그런 제품으로 구별하시면 될 것 같아요. 리쥬란 힐러, 리쥬란 I, 리쥬란 HB, 리쥬란 S 구분이 되시죠? 원장님, 제가 리쥬란을 지금 가서 맞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시술 용량과 주기를 다들 헷갈리게 말씀하시더라고요. 2cc를 맞아야 된다, 8cc를 맞아야 된다, 한 달 주기로 맞아야 된다, 3달 주기로 맞아야 된다. 다들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서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세요. 리쥬란은 2% 리쥬란은 2cc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2cc로는 보통은 이 볼 쪽 정도밖에 못할 정도예요. 용량이 작아서. 그래서 제대로 풀페이스를 하시려고 하면은 6에서 8cc, 그러니까 3개나 4개의 시린지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리쥬란 1개가 2cc잖아요. 근데 이거를 3개나 4개를 하려면은 비용이 100단위가 넘어가겠죠. 어마어마하게 이제 비싸긴 하지만 그거를 제대로 받으시려면 그렇게 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게 핵산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안에서 그런 조금 대사가 되고 또 피부가 탈락되고 피부의 주기가 한 달이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풀 용량을 한 달 정도 간격으로 3번 정도 맞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8cc를 한 달 간격으로 3번을 맞으시면 이게 이제 얼마나 또 유지되는가도 궁금하시죠? 그렇게 네. 하면은 그거를 보통 한 1년 정도 유지를 하시면 되세요. 한 달 간격으로 3번 맞고 그게 1년 정도 유지가 되는 거죠? 네, 한 달 간격으로 3번 맞고 그 3개월 맞은 그거를 가지고 1년 정도를 유지하는 그런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근데 이제 이게 너무 비용이 그러면 많이 비싸게 되잖아요. 그렇게 한다고 하면 한 시린지나 2시린지로 해서 조금 중요한 부분들을 맞는 거예요. 그러면 더 유지기간이 오래 가진 않겠죠. 이거를 한 3번 정도 맞아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한 6개월에 한 번 정도 맞아주시는 그런 방법도 있겠죠. 정리가 좀 되셨을까요? 네, 피부 고민별로 좀 다르게 해도 되겠네요. 리쥬란이 효과 있는 피부 고민 유형이 궁금해요. 원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제가 지금 말하는 것들 중에 효과가 있다, 없다, 이걸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첫
첫 번째는 피부 결 개선. 효과가 있다. 왜냐하면 보습도 되고 그리고 콜라겐도 만들어지니까 효과가 있죠. 두 번째는 모공 개선. 모공 개선에도 효과가 있지만 세모. 왜냐하면은 모공이라는 것은 그 털 구멍이잖아요. 그게 뭐 염증이 있던 아니면 탄력이 떨어지던 해서 늘어나 버린 경우잖아요. 근데 그거는 거기를 재생을 시켜주기에는 리쥬란은 조금 부족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은 많은 자극과 그리고 필링이 필요한 건데 리쥬란은 그렇게 필링 효과가 크지는 않거든요. 잔주름 개선. 단주름 효과가 있죠. 왜냐하면 그것도 역시 보습이 되고 탄력이 좋아지기 때문에. 흉터 개선. 그건 모공 개념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흉터도 아무래도 결손이 있는 거잖아요. 패여서 진피층까지 이렇게 패여 있는 부분이니까 거기를 다시 재생을 시키기에는 리쥬란이 조금 부족하죠. 왜냐하면 흉터라는 거는 그 흉터 주변을 다시 한번 상처를 내고 깎아내고 거기를 채워주고 또는 재생을 시켜주고 그런 개념인데 리쥬란은 조금 약하죠. 마지막으로 홍조 개선. 홍조 개선에도 효과가 있다.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핵산 같은 경우에는 항염 효과와 재생 효과가 있거든요. 결국은 홍조라는 거는 진피층에 있는 혈관이 늘어나 있는 경우잖아요. 늘어나 있기 때문에 PN, 핵산을 넣어주게 되면은 혈관도 안정화가 되고 염증도 안정화가 되니까 홍조에도 도움이 돼요. 그래서 조금 정리해보면은 보습이나 탄력이나 피부 결에는 도움이 되는데 모공이나 흉터 같은 깊은 패인 부분에는 조금 효과가 덜하다. 그리고 볼륨이나 색소를 해결할 수는 없다.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이제 저도 리쥬란을 해보지만 저는 PRP 줄기세포 이런 거 더 많이 하긴 하는데 또 리쥬란이 워낙 유명하니까 이렇게 해달라고 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실제로 또 했을 때 막 효과가 엄청 좋은 분도 있지만 좋지 않은 경우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더라고요. 리쥬란을 해서 조금 색소를 없앤다거나 특히 모공을 없앤다거나 조금 볼륨 올라오게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양을 2cc 이 정도로는 풀페이스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하시면 효과를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조금 효과가 본인이 기대하는 만큼 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른 시술이 더 나을 수도 있겠네요, 원장님. 각각의 환자들마다 어떤 친구가 나는 리쥬란이 너무 좋았어 이렇게 해서 오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 리쥬란을 받으러 왔을 때 사실 리쥬란이 또 아니고 다른 적응증인 경우도 있거든요. 볼륨을 원한다거나 아니면 모공을 조금 더 줄이기를 원한다거나 이런 경우면 주베룩이 더 나을 수도 있죠. 리쥬란이랑 현존하는 스킨 부스터 중에 리쥬란보다 더 좋은 거 아니면 뭐 리쥬란을 대체할 만한 거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스킨 부스터를 한번 쭉 읊어볼까요, 우리가? 스킨 부스터들 처음에 나왔을 때부터. 처음에 물광주사로 나왔었잖아요. 히알루론산으로 해서 물광주사로 나왔었고, 그 다음에 또 스킨 부스터가 리쥬란도 나왔죠. 리쥬란도 나왔고, 그건 PN이고, 그 다음에 또 뭐 스킨 바이브 같은 HA, 히알루론산이긴 한데, 그거는 아주 약한 가교결합, 조금 젤 형태를 만들었지만, 그게 안에서 뭉치지는 않게 만든 그런 스킨 바이브 이런 것들도 있고, 또 요즘에는 콜라겐, 뭐 리투어 이런 것도 스킨 부스터잖아요. 아까 말했던 주베룩도 스킨 부스터고 또 뭐 베네보이스 나오는 MGF, 그로스펙타 이런 것들도 스킨 부스터고 또 엑소점도 나온 스킨 부스터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모두 다 다양성을 가지고 있지만 조금씩 적응증은 다른 것 같아요. 정리를 한번 해보면 볼륨을 올리고 모공을 좀 좋게 하고 싶다. 주베룩 같은 콜라겐 스티뮬레이터나 아니면은 뭐 요즘에 나온 리투어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을 거고 피부가 푸석푸석하고 매끈하지가 않아. 이런 경우에는 아까 히알루론산 있죠. 물광주사나 아니면 뭐 스킨바이브, 히알루론산 계열이 촉촉한 데는 도움이 될 거고 또 우리가 이제 오늘 리쥬란 하고 있지만 리쥬란처럼 조금 이것도 역시 재생하고 염증에 도움이 되니까 얼굴을 조금 매끈하게 촉촉하게 만들고 싶고 조금 얼굴이 붉다, 염증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리쥬란이 맞을 거고 이렇게 각각의 적응증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오해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말들이 있어요. 엠보가 네. 촘촘하고 많을수록 시술자의 스킬이 좋은 거다. 또 이런 시술자의 스킬을 말해주는 지표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저는 엠보를 그렇게 많이 만들면서 하진 않는데 그 엠보가 보인다는 게 뭐냐면 이렇게 볼록볼록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진피의 상부층에다가 넣어야 된다 그 말이 엠보를 만든다는 그 말이거든요. 아무래도 그래야지 진피층이 치밀하잖아요. 거기에 딱 맞물려 갖고 엠보가 생기면서 부풀어 오르는 거고 그러면 서서히 엠보가 없어지면서 이제 리쥬란 성분 PN도 이렇게 쫙 서서히 방출되는 그런 개념이라서 엠보가 있으면 효과가 더 좋다 이런 말이 있는데 크게 그게 의미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또 근데 그렇게 아주 치밀하게 이렇게 놨을 때 아프기도 하고 오히려 그냥 부드럽게 해서 저는 진피층에다가 놓는 편인데 뭐 엠보를 꼭 만들어야지 이런 생각으로 놓지는 않아요. 그리고 말 많은 수면 마취.
아, 수면 마취요. 저는 이렇게 표면에다 하는 시술에는 수면 마취까지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국소 마취로 진행을 하고 정 이렇게 너무 아프실 것 같으면 저희는 이제 에어녹스라고 아르곤가스를 이용해서 하는 의식화 진정 마취가 있거든요. 조금 정신은 있는데 약간 몽롱해지는 그런 마취 정도로 이용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시술에도 또 수면 마취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1년에 그렇게 여러 번 하는 거는 저는 권하지는 않기 때문에 리쥬란은 수면 마취 없이 연고와 에어녹스로 진행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장님은 마취 안 하고 하시나요? 저는 마취도 안 하고 생으로 그냥 할 때가 많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환자분들이 얼마나 아프시겠다 이거를 좀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마취 없이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희 원장님께서 고통에 조금 당하셔서 통증에 조금 예민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심지어 연고도 안 바르고 많이 한답니다. 그러면 다운타임이 있을까요? 중요한 날이 있다면 얼마 전에 맞아야 한다. 중요한 날 있으면 2주 전에 맞는다. 보통은 한 3일 정도는 그 엠보라던가 주사바늘 붓기 자국이 있잖아요. 그리고 일주일 정도 돼야지 가라앉고 완전히 또 효과가 나타나서 조금 매끈해지기 전에는 최소 2주가 필요하다. 그래서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는 적어도 2주 전에 맞으시라 보내드립니다. 오늘 리쥬란에 대해서 잘 알아보셨어요? 리쥬란의 전반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다 훑어보는 계기가 됐었네요. 오늘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